제가 아주 예전에 한 숙성의 전문점을 촬영하러 갔었는데 현장에서 촬영이 어렵다고 얘기하셔서 결국 촬영하지 못했었는데요. 물론 아쉬웠지만 식당의 뜻이 그렇다면 찍지 않는 게 맞다 보니 그렇게 이 식당의 숙성의 리뷰는 멀어지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식당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리뷰하지 못했던 그 횟집과 이름부터 파는 음식까지 너무나 비슷한 곳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느낌이 마치 분점의 개념인 것 같았죠. 그런데 이곳은 블로그 광고를 맡기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는 걸 보고 촬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곳에 전화해 촬영이 되는지 여쭤봤는데 이곳은 촬영이 괜찮다고 하셔서 바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존 그 횟집은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선 꽤 인기 있는 곳이고 가성비도 괜찮았거든요. 과연 이곳은 이전에 촬영하지 못했던 곳처럼 가성비가 좋고 매력적인지 그리고 제가 촬영하지 못했던 그곳과는 어떤 관계인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년 만에 촬영하게 된 매력적인 숙성의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경기도 고양시 돈해동에 위치한 청수산 153이에요. 청수산 153은 숙성의 전문점으로 운정의 청수산과 비슷한 컨셉으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에서 운정 청수산을 리뷰한 적은 없었지만 촬영 없이 먹고 왔던 경험과 최근 운정 청수산의 블로그 리뷰를 바탕으로 둘의 차이를 꼼꼼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고요.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애매한 시간에 가면 웨이팅을 해야 할 걸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은 저는 메뉴를 봤는데 메뉴는 다음과 같이 숙성회와 매운탕이 있었고 한정 수량인 연어 머리조림과 도미머리 매운탕이 있었어요. 일단 저는 이곳의 메인인 숙성회를 주문해서 맛보고 상황에 맞춰 다른 음식들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기본 차림이 준비되었는데요. 기본 차림으론 회에 찍어 먹을 양념장과 감자 마카로니 샐러드, 삶은 콩, 절임 채소, 초대리밥, 김이 제공되었습니다. 초대리밥의 경우 양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니 이렇게 나와준 게 고마웠죠. 그리고 이제 회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회가 아닌 무언가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미니 물회입니다. 물회가 서비스 개념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회가 기본 이상만 해준다면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 물회에는 모둠회에 들어가는 회 일부가 들어간 듯 싶었고 야채와 풍성한 김가루가 인상적이었어요. 물회는 고추장의 캐릭터가 세지 않으며 산뜻하고 크게 달다거나 크게 시다는 것 없이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김가루는 생각보다 바삭했고 그 김의 고소함이 이런 달콤새콤한 육수와 어우러지며 기존 물회의 맛을 더 풍성하게 이끌어준다는 점에서 서비스 메뉴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물회를 즐기다 보니 드디어 오늘의 메인인 회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45,000원으로 인당 22,500원 꼴인데요. 보통의 숙성의 전문점에서 흔히 접하는 가격대이지만 이곳의 경우 가짓수와 회 한 점 한 점이 알차다는 점에서 값어치는 충분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의 구성은 황새치 뱃살과 제빵어를 비롯해 벽에 적혀있는 것과 똑같이 있었고요. 운정 청수산의 시그니처인 붕장어회도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곳의 담음새는 일반적인 숙성의 전문점보단 노량진 수산시장에 모둠회가 연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파는 45,000원 모둠회와 이를 가볍게 비교해봤는데 45,000원에 이렇게 다양한 구성과 이와 비슷한 양으로 주는 곳은 쉽게 찾을 수는 없었죠. 물론 노량진의 경우 큰 화로액감을 사용하여 원물의 단가가 더 높을 수 있지만 45,000원에 이런 구성과 양 그리고 맛보기 물회와 초대리밥까지 나온 이곳은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무튼 가성비에 대해선 가볍게 체크해봤으니 이젠 숙성회의 맛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곳의 회는 전체적으로 하루 이상 숙성한 게 아닌 당일 오전에 손질후 단시간 숙성시킨 느낌으로 쫄깃함과 약간의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숙성을 거치며 각 횟감이 지니고 있는 단맛도 간장에 만나 부각되었는데 광어도 은근히 단맛을 어필하지만 강도다리는 더 강한 단맛으로 입맛을 자극했고 여기에 연어는 부드러움과 고소함을 전해 회가 주는 단맛부터 고소함까지 고루 즐기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소함에 쐐기를 받고 싶다면 한쪽에 준비되어 있는 광어 지느러미살도 좋고요. 강렬한 고소함을 지닌 참다랑어 중뱃살도 매력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황새치 뱃살도 기름진데 이건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기름지지만 마일드한 느낌? 뭔가 기름짐의 고소함이 참치 뱃살만큼 흘러넘치는 게 아닌 정돈된 고소함과 적절한 담백함을 전해주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황새치 뱃살을 김, 초대리밥, 백김치와 함께 먹었는데 이 조합도 괜찮았어요. 새콤달콤한 밥과 여기에 느끼함을 막아줄 백김치 그리고 쌈장의 감칠맛과 입맛 당기게 하는 맛이 고소한 김에 감싸여져 오니까 맛있었죠. 뭐랄까요? 맛의 정도에서 담백함, 고소함, 신맛,
단맛이 있다면 고소한 횟감은 고소함만 압도적으로 높아서 다른 걸 더 곁들임으로써 맛의 밸런스를 맞춰야 더 맛있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먹는 게 좋았습니다. 삼겹살에 김치가 잘 어울리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고만 해주시고 바로 다음 회도 먹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맛본 다음 회는 가리비로. 이건 횟감 가리비를 불로 구워서 내어준 것 같은데요. 그 맛은 본래도 단맛이 있으나 가열 과정에서 단맛이 더 올라와 부드럽게 특유의 단맛을 전했습니다. 이 가리비는 여기 있는 단새우와 함께 먹어도 좋을 것 같았지만 인당 한 개씩 먹을 양이 나와서 이 단새우를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다가 날치 알에 덮여있는 한치회와 함께 먹어봤거든요. 둘 다 원물 자체의 단맛이 강하고 적당한 찰기도 있어 맛으로 봤을 땐 어울렸지만 한치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숙성 정도의 묵직하게 씹히는 식감이 있어서 이 둘을 함께 먹다 보면 부드러운 단새우는 먼저 사라지고 한치만 입에 남게 되어 최고의 조합까진 아니었습니다. 이 한치가 더 숙성된 거였다면 괜찮았겠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단새우를 무언가와 조합하고 싶다면 한치는 따로 드시고 제가 아까 먹었던 가리비와 함께 이 단새우를 즐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젠 회를 어느 정도 먹었겠지 하고 구성을 살펴보는데 제빵어도 안 먹었고 전복도 안 먹었고 붕장어도 안 먹었더라고요. 이날 준비된 어종은 총 14종으로 적은 가지수가 아닌데 수급이 안정적이며 가격적으로 너무 비싼 게 아닌 어종은 인당 2점 이상 먹을 수 있게 넉넉히 주셨고 여기에 맛보기 초대리밥과 물회가 있는 걸 다시금 생각해보면 가성비적으로 꽤 매력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나머지 세 어종도 맛보았는데요. 우선 전복은 여름 시즌이라 아득아득 씹히진 않고 살짝 무름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복 본연의 맛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복은 맛과 식감 말고 다른 게 눈에 들어왔는데 그건 크기. 생각보다 작지 않은 전복을 넣어주셨더라고요. 물론 요즘 전복 가격이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작지 않은 전복을 주셨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빵어는 살이 단단하며 은근히 기름진 맛을 지니고 있어서 역시 김과 초대리밥의 조합으로 즐기기 좋았고 이제 마지막으론 이곳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껍질 부분을 살짝 익힌 붕장어를 먹어봤는데요. 그 맛은 담백함 45%, 기름짐 55% 정도이며 회 본연의 단맛이 꽤 있는 편이라서 밍밍하지 않은 고소함과 단맛 그리고 앞서 먹은 생선회와 다른 쫄깃한 탄력이 있다는 점에서 인당 한 점 그 이상을 먹고 싶은 횟감이었습니다. 그렇게 회를 모두 다 먹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배가 은근 차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 없기에 이곳에서 주문할 다른 메뉴를 보다가 한정 수량만 준비한다는 메뉴가 가능한지 확인 후 한번 주문해보았습니다. 바로 연어머리 조림이에요. 연어머리 조림의 가격은 18,000원으로 처음 가격만 봤을 때 은근 비싸네 라고 생각했지만 그 비주얼을 보고 나니 나쁘지 않다는 생각으로 바로 바뀌었습니다. 연어 머리 조림은 다음과 같이 간장 소스로 진하게 졸여져 있었고 마늘, 꽈리고추, 무도 들어가 있었어요. 일단 저는 생선 머리구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가마살 부분에 살을 집어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촉촉하고 달큰하며 짭조름한 양념은 살집이 두툼한 가마살에 있어서 충분한 간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장님이 얘기하시길 조금 달큰하다고 했는데 그 단맛이 밸런스를 해칠 정도가 아닌 전체적인 맛이 진한 느낌이라 단맛이 살짝 더 있는 조림에 거부감만 없다면 술안주로 맛있게 드실 그런 머리 조림이라 보았습니다. 참고로 매콤함도 소스에 살짝씩 묻어있어 입맛에 톡톡 자극하는 그런 양념장이었죠. 그렇게 살을 열심히 바르며 술안주 삼아 먹고 나니 이대로 끝내도 여한이 없겠다 싶었지만 횟집을 주로 리뷰하는 유튜버가 매운탕을 리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또 실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매운탕까지 주문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게 이곳에서 파는 매운탕으로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 매운탕의 특징은 미나리가 듬뿍 들어간다는 거고요. 생선 내장을 넣어주시는데 이걸 또 싫어하는 분도 계셔서 내장을 넣어도 될지 미리 여쭤본다고 합니다. 저야 생선 내장에 거부감이 없기에 내장을 넣어서 부탁드렸고 그렇게 들어간 내장은 생선의 간을 비롯해 쫄깃한 위장까지 있어 뭔가 더 건더기가 푸짐해진 느낌이었죠. 그리고 국물 맛은 횟집의 칼칼 시원한 보편적인 매운탕 맛에서 조금 더 시원한 캐릭터가 있었고 자칫 재채기를 하게 만들 칼칼함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안에 들어간 미나리의 향긋함도 국물에 녹아들어 시원함과 생선 내장을 건져 먹는 게 매력적이었던 매운탕이었어요. 이 매운탕에는 라면사리를 넣어 먹었는데 혹시 식사 중에 배가 애매하게 덜 찼다면 라면사리 혹은 수제비 사리를 추가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청수산 153에서 만족스럽게 음식을 즐겼습니다. 파주 운정에 있는 청수산과 비슷한 컨셉이라 오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이곳
청수산 못지않게 퀄리티가 괜찮다고 느꼈고요. 횟감의 구성은 비교적 수급이 안정적인 양식 어종 위주였지만 기존 청수산의 시그니처인 붕장어를 비롯해 푸짐한 양까지 매력적인 부분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청수산 못지않게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청수산 153은 운정의 청수산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청수산 사장님과 친한 지인이고 청수산에서 회를 배운 후 오픈 소식까지 전하고 나서 차린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점의 개념은 아니지만 청수산의 회를 다른 동네에서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참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수산과 이곳의 차이점이 있다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찬의 구성이 다르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사용하는 횟감의 차이였어요. 이곳과 운정 모두 비슷한 구성을 제공하지만 운정의 경우 사용하는 어종의 폭이 더 넓었습니다. 물론 이곳 역시 이 상권에서 안정되면 더 다채로운 어종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에 이 부분은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수산 153의 경우 운정보다 메뉴가 더 간소화되었는데 그래도 핵심이 될 메뉴는 다 있어서 운정의 청수산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만족할 그런 식당이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넉넉한 양과 적당한 숙성으로 정갈하게 음식을 전하는 이곳 관심이 간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